안녕하세요. 사회디딤 영상입니다. 자, 우리 1880년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박 교수와 최익현의 의견에 어떻게 토론을 했었는지 기억을 좀 되살려 보겠습니다. 자, 개항에 반대했던 여러분들은 이런 의견을 내세웠었죠. 개항하지 않았으면 일본이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력이 약해졌을 것이다. 백성들이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개항을 찬성하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항하지 않았어도 일본이 침략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또 그 이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갈려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로 여러분이 미리 생각했던 것처럼 개항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른 문물을 받아들이며 나라가 발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청에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요. 그들은 가서 무기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근대적인 제도들, 그동안 왕이 중심이 돼서 이끌었던 그런 나라가 아닌 더 발전할 수 있고 현대적인 그런 법을 배워오게 됩니다. 이건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또 청의 입장에서의 그런 법들이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분명히 백성들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려워지게 되냐면요. 일단은 조선은 소규모, 작게 그리고 손으로 만들어 쓰는 산업을 해요. 직접 만들어 쓰는 산업을 했었는데 경쟁력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었어요. 휘청휘청 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나 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대량으로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빨리 값싸게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일단 산업 시장도 휘청휘청 하는데 농업 시장도 휘청휘청 하게 됩니다. 일본이 쌀을 일본으로 유출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쌀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게 돼요. 확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주, 땅 주인, 아니면 분홍, 땅이 넓은 부자 농민, 아니면 상민들. 이 사람들은 큰 이익을 봐요. 개항이 좋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나머지 농민들, 또 빈민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의견과 동일한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이 그대로 펼쳐지게 돼요. 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일리 있고 이후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1880년대에 이러한 부작용들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1885년부터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생님이 이 사건들이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다루는 이유는 이 사건들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들은 다 비슷한 이유에서 또는 이 나라를 다 발전시키고자,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불평등한 것들을 개혁하고자 정변을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킵니다. 자, 일단 이모군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이란 나라는요, 청과도 가깝고 더 크지만 일본도 가깝습니다. 흥선대원군이 75년,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하야하게 되죠. 그때 흥선대원군은 원래 오군영이라는 군대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민씨 세력이 명성황후가 집권하면서 이군영으로 확 축소시켜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이 만들어 놓은 군대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신식 군대를 만드냐면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반면 여기는 90군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민씨 가문이 이 둘에 대한 차별을 둡니다. 별기군은 월급도 잘 주고 훈련도 되게 편하게 시켜주고 무기도 달라요. 근데 이 군형으로 축소된 이 90군인에게는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모년에 82년도에 이 군인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은 이 군형의 사람들이에요? 별기군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이 군형의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폭발해요. 왜 폭발하냐면 3달을 일했는데 한 달치 월급만 줬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안에 쌀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월급이 쌀이었는데 모래랑 막 쌀보다 겨가 더 많은 거예요. 결국 폭발해서 민씨 일가를 가서 처형하기도 하고 죽이고요. 난리를 일으키죠. 그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어디서 쳐들어오냐? 어디서 오냐? 청나라가 조선에 도우러 옵니다. 왜냐면 흥선대원군은 청이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청이 이때 오게 돼요. 근데 이때 이후로 어떤 청과 일본의 그 계약이 생기냐면 다른 나라 둘 중에 한 나라라도 조선에 가야 할 일이 있다면 나도 가겠다. 미리 알려달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감히 말이죠. 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두 번째는 갑신정변인데요. 이들은 조선이 빨리빨리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모군란 뒤에 청의 간섭이 엄청 심해졌거든요. 청이 들어왔다고 했죠. 간섭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제 빨리빨리 근대화를 하고 싶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청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라는 사람들이 급진개화파가 난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난을 일으키냐면 바로 우체국, 지금의 우체국 같은 역할인 우정 총국에서 연회가 있었어요. 딱 여는 날, 개국하는 그 우체국 오픈식에 이 사람들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갑신년이어서 갑신정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3.1천하라고 많이 부릅니다. 왜 3.1천하라고 부르냐면 3일 동안만 이 정변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본이랑 친한 사람들입니다. 급진개화파라서. 그래서 이땐 또 일본이 도우러 와요. 자, 여러분이 토론했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 나라의 도움을 받긴 받죠? 그렇네요. 자, 일본이 도와주기로 하는데 근데 청이 또 이때 약속했다 그랬죠. 이모군란 때 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둘 다 쳐들어가겠다 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이 와요. 청이 쳐들어오니까 일본이 도망갑니다. 갑신정변을 하려던 사람들 급진개화파를 도와주기로 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3일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3일 만에 끝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게 펼쳐지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은 말 그대로 농민들이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가 지금 다 다르죠. 주체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동학농민운동은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하는데요. 전봉준. 이 전봉준이 녹두처럼 작아가지고 녹두장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 전라도에서 봉기가 일어나요. 전라도는 원래 정말 그 쌀이 잘 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봉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또 청이 들어오고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이 들어오고 일본이 결국 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화약을 하나 맺고 헤어지게 돼요. 참 이게 결국에 동학농민군이 그 우금치 전투라고 해서 일본군이랑 싸웠거든요. 일본군이랑 싸우는데 결국 져요. 근데 이때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실에서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잘 나열해보고 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내용의 디딤 영상을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말 잘 보내세요.